세수 펑크 충격. 이러다 다 죽어요. 일단 말입니다. 세수 펑크가 충격적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되고요. 또 나와야 될 게 이러다 다 죽어요. 왜 죽어요? 또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일단 보실까요? 2023년 1월에서 8월까지 세수 결손액입니다. 무려 47조 6천억 원입니다. 굉장히 많죠. 역대 최대. 세수 결손액이. 이렇게까지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구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2023년 1월에서 8월까지입니다. 현재 241조 6천억을 거뒀습니다. 작년 대비해 보면요. 47조 6천억 원이 덜 거친 거예요. 47조 6천억 원이. 작년에 한 해 동안 전체가 395조 9천억까지 늘어났으니까 올해는 400조 5천억 원을 늘어나겠다. 이런 추계까지 해놨었거든요. 저는 여기서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 저는 진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나 하면요. 여러분 작년 7월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목이 터져라 외친 거 기억나시죠? L자형 침체가 온다. 그 L자형 침체가 깊이가 더해질 가능성도 많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짜는 게 작년에 짜거든요. 작년 9월 전에 예산이 다 짜집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에 천재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말입니다. 정한진 이 필부도 내년 경제가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좋다고 판단했을까요? 저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2022년에 395조 9천억 원이 거쳤으니까 2023년에는 400조 5천억 원이 거치겠다. 이렇게 전망한 거잖아요. 그럼 올해부터 2022년보다 2023년이 좋다고 전망한 거잖아요. 저는 진짜 바보 같은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바보 같은 전망. 그만큼 말입니다. 저는 충격이라고 보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의 천재들이 바보 같은 전망을 했다. 그렇게 말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이게 세수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보면서요. 경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민감한 현장의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실제로 보시면 소득세. 올해 들어온 게 77조 2천억 원이에요. 작년 대비해 보면 13조 9천억 원이 빠졌습니다. 소득세가 빠졌다는 게 여러분 뭘까요? 소득세가 빠졌다는 건 돈을 그만큼 못 번다는 뜻이에요. 경제가 나쁘다는 뜻이에요. 소득세가 나쁘면 여러분 이렇게 떨어지면 가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정책을 써야 되거든요. 가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소득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죠? 소득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득세만 보더라도 여러분 일자리를 더 만들기 위한 노력 굉장히 필요합니다. 굉장히 필요합니다. 법인세 여러분 지금 8월까지 62조 3천억 원 작년 대비해 보면 20조 2천억 원이 빠졌습니다. 지금 경제가 망해가고 있다는 거죠. 법인세는 기업이에요. 기업의 매출이 빠지다 못해 폭락한다는 뜻입니다. 그나마 부가가치세 6조 4천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51조 9천억 원. 부가가치세는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최종 소비자에게 붙는 세금이거든요. 지금 소비는 그나마 받쳐주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소비는 그나마 부가세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은 그나마 소비가 나빠요. 나쁜데 어느 정도는 받쳐주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외에 말입니다. 상속증여세는 9천억 원, 정권거래세는 5천억 원, 관세 보세요. 관세 2조 9천억 원입니다. 관세 2조 9천억 원이 줄어들었어요. 4조 5천억 원에서.
예, 기타 부분이 2조 9천억 원 줄어들었고요. 자, 여기서 관세는 굉장히 중요하죠. 관세는 수출입에서 붙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세금은 많이 붙이고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세금을 많이 붙이는 게 일반적인데 수출입이 시원치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게 이렇게 말입니다. 소득세가 줄고 법인세가 줄고 관세가 줄면 그에 필요한 정부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그냥 저 같은 필부라도 압니다. 저 같은 필부라도. 여러분도 다 이해가 되시잖아요. 아니 소득이 77조 2천억 원에서 13조 9천억 원이 줄었어? 일자리가 없는 거네. 이거 일자리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법인세가 62조 3천억 원으로 20조 2천억 원이 줄어서 아니 기업이 지금 난리 났다는 이야기네. 아니 기업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지? 이런 정책을 펴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관세가 2조 9천억 원으로 많이 떨어졌으면 4조 5천억밖에 안 돼. 수출을 못하네. 수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수출 지원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런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노력을. 저는 진짜 답답한 게요. 아니 2022년에 395조 9천억 원의 세금이 그쳤다? 여러분 돈 뿌려서 돈 엄청 뿌렸잖아요. 2020년, 2021년, 2022년 돈 장난 아니게 뿌렸어요. 뿌려서 그거 가지고 소비하는 것을 소비해서 이익이 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세금을 걷는 것을 경제가 좋다고 판단한 기획재정부의 관료들 제가 봐서는 경제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을 벌려야 될까? 당장 말입니다. 소득을 늘려야 됩니다. 소득을 늘리려면 당장 말입니다. 이거 주 52시간제 주 52시간제 개편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최저임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 52시간제가 더 중요해요. 왜? 기업에 부담이 되니까 기업이 고용을 안 하거든요. 당장 이게 문재인 정부 초기만 하더라도 주 68시간제였습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주 52시간제로 바뀌었어요. 16시간이 순식간에 날아갔습니다. 게다가 위반 고용주는 감옥에 집어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쳤어요. 제가 봐서는 진짜 미쳤어요. 그런데 이거 개선 안 하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기업들이 이거 윤석열 정부가 개선을 안 하니 이러다 다 죽어요란 말이 틀리는 말이 아니잖아요. 틀리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 지금 윤석열 정부가 1년 6개월이 넘어 지났는데 도대체 뭐를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기업의 비용을 줄이는 활동. 지금 당장 기업은 사람을 뽑고 싶어도 주 52시간제 때문에 못 뽑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더 문제야. 그러면 이거 개선해야 되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아는 문제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 그래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을 하면 정부가 관여하지 못한다. 그래서 올라가는 걸 못 막았다. 그러면 여러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주유수당이라도 없애야죠. 주유수당이라도. 2023년 올해같이 어려운 이 상황에 5%를 올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에 16.4% 2019년에 10.9% 올리면서 우리가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올해 5% 올린 것은 윤석열 정부가 결정한 거거든요. 이거 문재인 정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가 결정한 거 5%잖아요. 심지어 내년도 올려놨어요. 2.5%. 미쳤죠. 미쳤죠. 이렇게 돼서 말입니다. 주 52시간제에 막혀 최저임금에 막혀 제가 주유수당이라도 빨리 폐지시켜야 되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기업의 비용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일자리를 늘리는 거예요. 일자리를 늘리는 거예요. 일자리를 늘리면 소득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면 소득세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소득이 늘어나면 일자리가 늘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일자리가 늘린다는 것은 기업이 뭔가 잘 나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기업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매출이 늘어난다는 뜻이고 매출이 늘어난다는 뜻은
똑같습니다. 예, 법인세를 더 많이 낸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면 수출에 어떤 도움도 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최악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최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거 말입니다. 예, 자칫 사망사고라도 나면요. 그 회사 망합니다. 그 회사 망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에 중대재해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1년 이상의 징역, 관련자가 1년 이상의 징역을 가는 건 당연하고요. 개인의 벌금은 10억 이하, 법인의 벌금은 50억 이하입니다. 요즘 중소기업에 가보면 1억도 없어요. 1억도. 1억도 현금을 안 가지고 있어요. 네, 1억도 현금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뭐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워서 뭘 하겠냐고요. 만약에 다치거나 만약에 질병에 걸려도 형벌이 7년 이하의 징역, 벌금은 1억 원 이하의 어떤 그런 상황까지 되면 기업인들이 예, 기업가 정신을 발현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이렇게 말입니다. 예, 처벌 중심의 예, 이 공산주의식 예, 저는 기업 규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방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예방 중심. 처벌이 아니에요. 예방. 일어나지 않게끔 지원을 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지. 일어났어? 너 진짜 나쁜 X네? 너 죽어. 감옥에 쳐넣어. 이렇게 되는 게 이게 공산주의식 그런 발상 아닌가요? 저는 바로 이런 것을 제대로 제대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더디다는 게 이런 거예요. 기업을 위한 정책을 쓴다. 민간 주도 성장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 민간 주도 성장, 시장 중심이라는 이야기니까 진짜 좋은 이야기거든요. 안 하잖아요 지금. 뭘 하고 있죠? 기업인들이 진짜로 어려워하는 것. 예, 기업인들이 이것 때문에 어렵다. 일자리를 못 만든다. 이것 때문에 예, 도대체 옴짝달싹 못하겠다. 당연히 여러분 이렇게 개선하지 못하니 예, 세수 펑크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파격적으로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개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이라는 게 개자가 다시개자죠. 다시개자. 그죠? 한자로 쓰면 그죠? 다시개자입니다. 다시개자. 그죠? 다시개자면 이 다시 뭔가 혁 가죽혁자입니다. 가죽혁자. 예. 혁이라는 가죽혁자니까 살갗 뺏겨내는 거예요. 살갗. 가죽을 벗겨낸다는 뜻이잖아요. 가죽을 다시 만든다. 어렵죠. 어렵죠. 개혁이란 그렇게 어렵습니다. 살가죽을 벗겨내는 고통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나 그 고통이 있어야지 새살이 돋아납니다.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이대로 잘 되기만 기다린다고요? 그러면 예, 뭐 문재인 정부보다 못한 정부가 되는 것 아닌가요? 혹시? 문재인 정부는요. 이념에 얽매여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추진이라도 했죠. 예, 윤석열 정부 저는 도대체 이념에도 안 얽매이고 시장 중심으로 간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더딘지 모르겠어요. 네, 국세가 이렇게 펑크가 나고 이런 것 저는 당연하게 보고요. 저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윤석열 정부가 태동을 했을 때 나라 빚이 얼마인지 제대로 가늠해보고 국민 앞에 나라 재정이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담화를 발표하고 이거 다 뜯어고치겠습니다 하면서 국민의 동의하에 여권의 어떤 추진력과 야당의 협치를 통해서 바꿔가 나가는 것 반드시 필요했다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안 하더라고요. 지금 된다고요? 지금 이미 늦었을런지도 몰라요. 지금 뭐 여당이나 또 우리 정관진 TV를 보시는 많은 분들의 댓글을 보면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예. 아니 뭐 공영 여당이기 때문에 못한다.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시행령이라는 것도 있고 진짜 많아요. 권력을 줬잖아요. 안 하잖아요. 시행령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게 휴일수당이라고 이야기하나 휴일수당이 이거 없앨 수 있거든요. 없앨 수 있습니다. 저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우를 범할까 봐 사실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소 잃고 나면 외양간 고쳐놔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는 소를 잃기 전에 투쟁을 해서라도
예, 소 외양간 못 고치게 막으면요. 예, 그 앞에서 몇 날 며칠을 앉아서 밥을 굶더라도 나는 이 소 외양간 고쳐야 된다. 안 고치면 저 소 잃어버린다 하는 생각으로 예,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점점 소름으로 다가옵니다. 점점. 전 윤석열 정부가 예, 저는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예, 내세웠으니까 그렇지 못하다. 그렇게 내세워놓고도 그렇지 못하다. 참 안타깝다. 예,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좋아질 거라 다시 한번 기대해보죠. 뭐 기대한다고 우리가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 기대하면서 기다려보죠. 그러면 더 좋은 상황이 올란지 또 누가 알겠습니까? 예, 저는 진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치를 내걸었으니까 잘 해주리라 다시 한번 믿어봅니다.